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9일 금요일 아침 10시 23분입니다. 늦잠을 세게 자서 시작이 늦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조금 올랐는데 일단은 어제와 제가 드릴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중장기적인 증시 상승장 중에서 기간 조정이었는데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으로 발전을 했고 가격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금리와 달러의 상승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조정 끝나지 않았고 하여튼 계속해서 이걸 뭉뚱그려서 기존 추세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존 추세 지속 중이다. 근데 기존 추세의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 주식이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둔화가 됐고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 달러가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둔화가 됐다. 혹은 뭐 얘네가 슬슬 뭐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반등을 시도하거나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기존 추세라고 뭉뚱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추세가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증시가 하락을 한 데는 이제 금리 인상 론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 금리 인상 론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가 아니고요. 금리 인상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준 뉴욕 총재가 나와서 한마디 했기 때문인데요. 기본 전망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라면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론까지는 아닌데 제법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했죠.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파적인 이야기니까 시장이 불안했어요.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주목하면서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하락마 감화를 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약간 고개가 좀 갸우뚱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류 언론의 그런 분석에 불과하고요. 저는 약간 좀 생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게 어젯밤 미국 증시인데요. 보시면 정작 금리에 민감한 친구들은 별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금리에 민감한가요? 러셀이 지금 금리에 민감한가요? 보통 러셀 지수가 요즘은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한 경향을 보여줍니다. 러셀 지수에는 금리에 민감한 좀 허약한 친구들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역은행들이나 대표적으로 부동산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러셀 지수에 좀 많이 껴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짱짱한 친구들만 있잖아요. 아마존, IT 빅테크, 뭐 엔비디아 짱짱한 친구들이 껴있는 지금 나스닥은 솔직히 금리에 대한 영향을 물론 받긴 받겠지만 러셀 지수만큼 받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어젯밤에 보시면 금리 때문에 하락 마감했다라고 하는데 금리에 민감한 친구들 잘 버티고 있고 러셀 지수도 뭐 잘 버티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를 비롯한 뭐 IT 빅테크나 뭐 이런 친구들이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가만 보시면은 고용 지표가 또 예상을 상회하기는 그 예상보다 좀 좋긴 좋았거든요.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라고 또 이 지표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이런 것도 금리 인상론과 더불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한 요인이었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젯밤에 금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르긴 올랐는데 일단 이렇게 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막 폭등해갖고 신고가를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일단은 여기서 장대 음봉을 살짝 되돌리는 정도로 조금 올랐어요. 그 금리 인상론 이런 것도 사실 예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거라 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긴 나왔는데 조금만 올랐다.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의 금리 민감주들이 그렇게 크게 안 움직였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젯밤에는 좀 그랬어요. 정말 금리와 관련된 불안감이 정말 컸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거라면은 아마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고 러셀 지수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빠졌을 텐데 어젯밤은 일단 오히려 나스닥이 많이 빠졌다. 조금 좀 독특한 측면이긴 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도주인 나스닥이 하락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러셀 지수가 빠지는 것보다는 시장 분위기엔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주도주는 잘 버텨주고 약한 친구들이 빠지는 거는 시장 건강에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시장을 지켜주는 핵심적인 대장이나 나스닥 이런 친구들이 자꾸 슬슬 빠지는 거는 분명히 시장에 악영향을 좀 더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개인적으로 좀 수상한 점들이긴 합니다. 왜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지? 금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TSMC 실적 발표했다 말씀드렸죠 어젯밤에. 근데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정작 TSMC는 어제 미국 증시에서 ADR이 4.86%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얘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면서
어제 그 반도체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AI 친구들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얘가 좀 하여튼 좋은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한 것이 IT 빅테크의 투자 심리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IT 빅테크가 많이 빠져서 그래서 이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실질적인 미국 증시가 하락한 원인은 저 TSMC 실적에 대한 반응 때문이었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금리에 대한 영향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제 미국 증시를 주로 움직였던 거는 TSMC 실적이 움직였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충 말씀을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넷플릭스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했는데 좋은 실적에 비교적 좋은 실적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 분위기와 아시아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은데 거기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건 어젯밤 미국 증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이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굉장히 강하게 빠지고 있고 또 달러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채권 매수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 떨어지고 있고 국제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또 하필이면 사실 엔비디아 실적도 물론 영향이 좀 있겠지만은 이건 또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미국 증시도 낙폭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시장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듭니다. 이게 엔비디아 실적만 갖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하여튼 이따가 좀 점검을 제가 해보도록 하고 오후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은 일단 이런 안전자산 선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리 빠지는데 주식시장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어젯밤에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금리에 주목하고 있지만은 금리가 아닌 TSMC 실적이 좀 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유럽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마감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의미 있는 어떤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신호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조정 심화. 물론 그 하락의 탄력이 매우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의미 있는 전환 신호는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체크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나스닥 특별히 분석을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조정 지속 중이고요. 대략적으로 어떤 중요한 그 지지선,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요 자리 혹은 요런 자리들인데 지금 이런 자리에 지금 거의 다 근접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중요한 지지선들에 좀 많이 다가서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워낙 강력했던 상승 추세에서 오래간만에 좀 연속적으로 빠지는 거라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딱히 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딱히 할 건 없습니다.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어떤 매수세도 보이지 않고 그냥 잘 빠지고 있으니까요. 반등시 매도 전략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추세니까요. 그래서 일단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할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하여튼 계속해서 줄줄줄줄줄 쏟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분봉 같은 걸 좀 한 번쯤 좀 보시면은 좀 지금의 하락이 좀 이해가 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한동안이 답답했던 구간에서 언젠가부터 이제 이 순간부터 푹푹푹푹 본격적으로 좀 빠지기 시작한 건데요. 30분 봉입니다. 이 순간이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부터 좀 본격적으로 박스권을 벗어나서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얼마나 반등이 올라오느냐 이제 이런 게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었는데 얼마 못 올라오니까 하락의 목표치가 연장이 되면서 빠지지 않았냐. 그리고 나서 이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반등이 더 약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없었죠. 이렇게 올라오던 것과는 다르잖아요. 반등이 없었잖아요. 반등이 없으니까 또 빠지고.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또 거의 없었잖아요. 이까지 올라오고 끝났잖아요. 이까지 올라오고 끝났으니까 여기서 또 빠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물론 오늘 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하여튼 어디까지 얘가 반등이 올라오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반등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지지력 없으니까 계속 빠지는 거죠. 단기적인 어떤 그런 하락 목표치는 얼추 다 충족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약한 비빌 언덕이 이쪽 부근에 있습니다. 전저점 부근이니까요. 그런 자리 부근에 왔다라는 거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자리 혹은 뭐 이런 자리, 이런 저점 자리들이 중요한 지지선들인데 얘는 이미 붕괴시켰으니까 할 말은 없고,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땐 이 정도 자리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요날, 물론 여기 이날의 저점도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날의 종가, 1월 18일 날 나왔던 장대 양봉의 종가, 이날 종가가 17,110입니다. 이 자리가 그나마 조금 의미 있는 지지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뭐 지금까지도 의미 있는 지지선들이 있었는데 다 붕괴가 됐지만은 이 자리는 어떤 의미 있는 전고점의 뭐 그런 의미로서, 또 그리고 작년 연말의 종가죠. 23년 종가로서 이 자리는 그래도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자리 부근에 와 가니까 뭐 하락의 탄력이 좀 둔화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뭐 S&P 지수도 잘 빠지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 뭐 그냥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얘도 뭐 어디선가 이제 얘도 자꾸 어떤 매물대 부근에 지금 와 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이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들은 좀 경계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특별히 할 거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빠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금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올랐다고요. 금리는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 또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서 그런지 일단 보시면 또 금리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금리 인상론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되면서 정작 금리의 상승세는 둔합니다. 그리고 증시의 조정은 증시는 이제 자체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실적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빠지고 있고, 어쨌든 지금 금리 때문에 시장에 빠지고 있다라는 거라고 하기에는 금리의 반응이 요즘에 어쨌든 조금 좀 비리비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투자자분들이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구간일 수 있으니 조금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주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달러도 그래요. 달러도 지금 보시다시피 뭐 물론 달러는 안전자산 선호다 뭐다 해서 거의 다이렉트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달러가 어젯밤에 올랐다 해도 일단 여기서 답답한 그런 구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와 금리의 움직임이 좀 너무나 둔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것 때문에 자꾸 주식시장에 빠진다고 하는 것도 사실 조금 좀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직 추세적인 기존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 그죠? 주식시장 조정이 지속되고 금리와 달러가 상승하는 이 기존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추세가 둔화가 되어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뭐 애플 보시다시피 이제 중요한 지지선, 진짜 전저점까지 왔는데, 그리고 지난번 상승을 했던 저점까지 왔는데 지지력이 없습니다. 애플이 하락 추세로 전환될 위기가 왔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반도체 지수들 하락 추세로 전환이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다만 이제 워낙 어떤 중요한 지지선들이 좀 많이 있고 워낙 강력했던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딱히 뭐 할 건 없는, 근데 어쨌든 하락 추세로 전환됐으니까 다음번에 언젠가 반등이 올라오면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게 적합하겠습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빠졌으니까 요렇게 둥구스름한 천장형 만들면서 빠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사실 얘도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그런 가격 조정은 아닐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 가격 조정의 의미가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급격히 빠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근데 버티고 있다 이겁니다.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지력은 의미 있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좀 불안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어제 TSMC가 급락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이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TSMC 주식을 좀 잠깐 보자면은 이런 모습이죠. 어젯밤에 하락을 했다고요. 근데 어제 낮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TSMC 실적이 좋다고 오히려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미국에서 반응이 이래버리면은 오늘 한국 증시는 어제 올랐던 거 다 되돌릴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일단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전자산 선호로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좋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줄줄줄줄 빠지고 있고,
이 자리에 갭이 있습니다. 76,900원. 예, 여기에 지금 갭 자리가 있죠. 지금 이까지 지금 갭을 메우는 작업입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이렇게 강하게 빠지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사실 가격 조정이라고 보기만 해도 조금 좀 어렵긴 하겠죠. 물론 아직까지 뭐 가격 조정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높아지니까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다음번에 올라올 때 고점이 높아진다고 보장할 수 없겠죠, 그죠? 아무래도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이 너무 깊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요, TSMC 영향으로 훅 빠지고 있다 이겁니다. 다 봤고요. 한국 증시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하락 한 파동을 끝낸 거였는데, 근데 보시면 어젯밤 미세하게 지금 그 고점을 높여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 하락 한 파동을 일단 끝냈다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다시 저점이 낮아져 버리고 있으니 그럼 요렇게 해서 또다시 하락이 또다시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긴 있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미 시장이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조금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쪽 가격대 부근이 지금 굉장히 지지력이 그나마 많은 구간인데, 이렇게 이미 많이 쏟아진 상황에서 자꾸 급락 폭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어쩌면 속임수일 가능성도 개인적으로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명목적으로만 보면 그거거든요. 명목적으로만 보면은 어제 상승 한 방으로 어떤 지난 한 파동을 끝내놓고 지금 새롭게 하루가 이제 단 몇 시간 만에 새롭게 다시 하락 파동을 또 시작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 하락 목표치가 정말 많이 열리긴 합니다. 정말 많이 열리긴 하는데, 지금 금리와 달러가 예전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이렉트로 쭉 다 빼버리기는 이 어떤 지나친 낙폭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의 양봉이 사실 조금 더 진실한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건 이제 N자로 해서 계속해서 더 빠지고 급락폭락을 부른다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이런 오늘의 하락은, 오늘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거는 약간 좀 인위적으로 좀 바닥을 만들기 위한 좀 그런 언더슈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좀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시장이 더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어떤 그 반등이라든가 쉬어가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쉬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뿜어내고 있다라면은 이거는 이건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그런 언더슈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한 파동이 또 시작됐을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하방 진입한다, 그것도 좀 추격의 의미가 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고요. 주식 매수 할 수 없죠. 주식 매수의 기준도 사라졌습니다. 다시 선물 359나 360을 돌파한장 하면은 그럼 주식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식 사는 것도 안 되고 음봉을 붕괴시키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그래요. 어제 1400 지켰잖아요. 1400이 중요한 기준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시 붕괴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 더 빠지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이거 코스닥은 잘 봐야 됩니다. 어제 양봉을 또 다시 되돌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사실 이렇게 코스닥은 잘못하면 지금 14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N자로 지금 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도 근데 좀 그렇게 보긴 해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양봉을 전 개인적으로 조금 좀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물론 이 양봉이 거의 붕괴가 됐습니다만은 오늘의 하락이 더군다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먼저 빠진 상황에서 여기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빠진다 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좀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딱히 할 게 없는 뭐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솔직히 뭐 잘 모르겠는 완전 혼란스러운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어쨌든 계속해서 줄줄줄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 매수세 없으니까 뭐 그렇지만은 뭐 솔직히 말씀드렸다시피 언더슈팅이나 뭐 그런 가능성도 좀 충분히 염두해놔야 되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수급도 좀 어마어마해요. 이게 보시면 요즘 계속해서 막 외국인들이 선물 1조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계속해서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나와버리면은 시장의 하락은 좀 지속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선물을 팔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런 점들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약간 하락이 지금은 너무 관행각되는 그런 느낌. 지난번엔 시장이 너무 과열되더니 지금은 너무 과냉각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관행된다 이겁니다. 지금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에 그 중장기적인 상승 피로감을 멋지게 잘 풀고 있는 당연히 나와야 할 합당한 조정이긴 한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냉각이 좀 심하게 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환율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 같긴 한데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근데 일단은 보시면 환율도 움직여 봐야 근데 일단은 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얘가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긴 합니다. 물론 상승 추세 중에 조정 끝나고 이렇게 다시 재상승하는 거니까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솔직히 움직임이 일단은 20원 오르더라도 신고가 쓰면서 20원 올라가는 거 하고 여기서 내에서 여기 이 박스 내에서 20원 움직이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일단 가만히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또 그렇네요. 오늘 또 개인들이 또 신난다고 또 풋옵션 또 잔뜩 사고 있네요. 이러면 단기 바닥에 갈수록 가까워질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 개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종가까지 좀 보긴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냉각이 좀 세게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